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군사용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지난 8일 다수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공중발사 무인기인 롱샷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항공전력 우세입니다. 즉, 자군 전투기가 적 전투기를 교전구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투기에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의 항공전력을 공격하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도형 공대공 미사일의 실용화 이전이나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른바 도그파이트라 불리는 전투기끼리의 직접 교전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테크놀로지가 진화하면서 공대공 미사일의 명중률이 향상되고 회피불능 구역의 확장, 그리고 전장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공중전은 전투기의 성능이나 파일럿의 기량에 좌우되는 일이 적어졌으며 전투기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화해가면서 먼저 적을 발견하고 먼저 적을 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전장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적 항공전력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고가의 유인 스텔스기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며,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지난 8일에 여러 대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무인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인 롱샷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롱샷 프로그램은 항공전력의 우세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무기 운반을 고가의 유인 스텔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항공기로 운반하는 개념으로 각국이 개발하려는 전투기 수반형 무인 전투기와는 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파가 발표한 이미지 CG를 보면 롱샷은 항공기에 탑재하여 교전 공역으로 운반되어 공중 발사되는 유형의 UAV이므로 주익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폭격기가 사용하는 공중 발사형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형상으로 최소 3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본체 내에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롱샷 UAV를 실용화할 수 있다면 폭격기나 수송기와 같이 항공전력 우세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투기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첨단 센서는 탑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파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로키드 마틴,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 등의 3개사에 롱샷 UAV의 예비 설계 작업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으며,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실물 크기의 검증기를 제조하여 실제로 테스트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롱샷 UAV의 개념도를 발표한 곳은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지난 10일에 다수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공중발사형 무인 항공기인 롱샷 UAV의 이미지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발표한 이미지와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파가 발표한 개념도는 항공기 탑재를 고려하고 접이식 날개와 기체에 미사일이 내장된 롱샷 UAV를 묘사했지만 노스롭 그루먼은 다파의 개념도와는 완전히 다른 롱샷 UAV 개념도를 발표해 눈길을 끈 것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발표한 롱샷 UAV 개념도는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와 비슷하고 고정 날개와 기체 하부의 웨폰 베이로 보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주익 아래에 대형 미사일을 휴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롱샷 UAV는 전투기와 폭격기 및 수송기에 의해 교전지역 근처까지 운반되어 발사되고 아군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적기를 향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다파가 발표한 접이식 롱샷 UAV와는 다르게 노스롭 그루먼이 발표한 고정 날개형 UAV를 수송기 등에 휴대한다면 날개를 접을 수가 없어 휴대에 어려울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운반할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나쁘게 됩니다. 물론 노스롭 그루먼이 발표한 이미지대로 롱샷 UAV를 다파에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BOCBH 전략 폭격기가 날개 밑지 파일런에 AGM-86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롱샷 UAV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대로 상상했기 때문에 노스롭 그루먼이 발표한 롱샷 UAV 개념도로 대량 운반이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제너럴 아토믹스와 로키드 마틴은 롱샷 UAV에 대해 아무것도 발표한 적이 없지만 다파의 개념도와 비슷한 것이 나올지 아니면 노스롭 그루먼처럼 독자적인 제안을 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롱샷 UAV는 전투기 수반형 무인 전투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롱샨 UAV뿐이라면 몇 년 이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이지만 롱샨 UAV를 활용하려면 전장의 네트워크화, 즉 미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고급 전투 관리 시스템과 그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JADC2의 완전한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무기로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ABMS나 JADC2의 완성을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가 바로 흉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수중 드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방부는 전익기 스텔스기를 바닷속에 가라앉힌 것과 같은 무인 수중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접목해 장기간 수중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열과 빛, 운동과 바람, 진동과 전자기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넣는 기술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은 지난 5일에 스텔스 무인 수중 드론에 대한 혁신적 기술 실증이 목적인 만타레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다파가 추진하고 있는 만타레이 프로젝트는 사람이 조정하거나 유지 관리가 필요 없이 장기간 수중에서 활동 가능한 무인 수중 드론을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분야의 기술적 요소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자율적 항해와 수중 장애물의 회피, 에너지 관리와 기체 부식 기술, 그리고 바이오 파울링 기술과 사람에 의한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이 기계 자체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센서나 무기 등의 탑재물을 탑재할 공간을 갖추고 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UUV를 실제로 개발해보겠다는 뜻이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 요소의 실증이 목적이므로 개발한 UUV를 무기로 실용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타레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UUV는 실용화가 끝난 UUV가 채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뢰형이 아니고 프로젝트명에 나타내는 것처럼 바닷속 생물인 가오리 형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익기의 스텔스기가 바닷속을 항행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파의 설명에 따르면 만타레이 프로젝트는 올해 초까지 예비 설계의 리뷰를 완료하고 현재는 올해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실증기 제조나 필드 테스트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설계의 숙성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스록 그루먼과 마틴 디펜스가 UUV의 설계 및 제조를 담당하고 메트론사가 심해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만타레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UUV는 당장 실용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UUV의 수중 활동 시간을 어디까지 장기화시킬 수 있을까는 상당히 흥미있는 노력이어서 만타레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서 큰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미국의 롱샨 UAV와 만타레이 프로젝트에서 보듯 미국은 무인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무인기 개발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